도대체 왜 연애만 하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힘들게 할까요? 바람 피우고 막대하고 집착하고 도망쳐야 될 사람들만 기가 막히게 꼬이는 이유. 진짜 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 같은 이성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내가 늘 최악의 연애 패턴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솔직하고 강력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는 연애만 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급한 사람. 이상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쓰잖아요. 이 사람의 본질과 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충분히 두지 않죠. 일부의 모습으로 전체를 좋다고 쉽게 판단을 하고요. 상대방이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쉽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사귀면 성격이 안 맞을 가능성이 크고, 막상 사귀고 마음을 주면 상대방이 갑자기 사회적 가면을 벗고 돌변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크리스트 내용들을 토대로 썸을 타거나 누군가를 알아갈 때 하나하나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따져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성을 반드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성급하신 분들은 연인을 선택할 때 감정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당연히 연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두 번째, 자존감 낮은 사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적은 만큼 자신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누군가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의 가치나 존재감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존감이 애초에 낮다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면 나랑 동등한 가치의 사람을 선택해서 눈치를 보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은연중에 판단하기도 해요. 나보다 잘나거나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눈치를 보고 과도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만큼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기 때문이죠.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사랑을 표현해도 그 사랑을 의심해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점점 막대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 낮은 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를 찬양하고 높여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위치를 높이고 나라는 사람에게 최적화되게 맞춰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지배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잘 휘둘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줌으로써 내 가치감을 느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는 거죠. 연애를 통해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 연애,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과 가치감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일단 내가 가장 잘 사랑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온전한 내 편은 오로지 나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가 잘 알아야 되고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제일 잘 사랑해줄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의 모두가 다 내 등을 돌려도 나만큼은 내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나르시시스트들이나 조종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관계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경계 설정을 못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커요.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경계를 잘 못 세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함부로 대해도 참고 넘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관계에서 내가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나 대우가 있어도 거절을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한 경향이 큰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에 당하기 쉬워요.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정답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꾸 가르치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맞지 않은 상대방의 요구나 요청 같은 것들을 거절을 안 하니까 당연히 상대방들은 계속 요구하고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상대방들이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요구하고 바라는 행동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죠. 상대방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행여 베풀고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에서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만큼 경계 없이 무조건 노력하고 다 맞추다 보니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가 요구하면 어차피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한 번 안 해주면 그동안 해줬던 것들이 당연하니까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크게 요구하고 더 불만을 표현하고. 악순환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면서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나라는 감정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든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든 불만, 불평, 그게 꼭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다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무분별하게 다 받아주다 보면은 끝이 없거든요. 이것 또한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먼저 그런 감정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고, 그게 습관처럼 익숙해져서 나를 만나면 부정적인 감정만 자꾸 쏟아내게 될 가능성도 크죠. 이렇게 경계 설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이 잘 되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내 감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내 감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감정도 건강하게 품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체가 불행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버거운데, 불행하고 버거운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방들을 충분히 건강하고 성숙하게 품어줄 수가 있겠어요? 일단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그만큼 좋은 사랑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과 고통을 동일시하는 사람. 불행한 연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의 환경,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어린 시절에 내가 주로 겪었던 주요 대상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에서 평온함보다는 불안함이나 불편한 감정을 주로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숙한 불편함에 길들여진 거죠. 익숙한 불편함이라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너무 익숙해져서 떨쳐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커서도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은연중에 선택하게 되거나,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성매매에 빠지거나 이런 것과 결이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사랑과 고통을 동일시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평온한 관계나 안정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지루하게 느끼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자극을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나한테 평온한 감정, 안정적인 관계를 주는 사람이 당연히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미가 없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회피형이나 불안애착 특성의 분들이 그래요. 평온한 사랑이 아니라 극적인 감정, 나의 불안을 자극하고 날 힘들게 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매달리고 애쓰고 간절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많거나 불안한 관계에 더 끌려요. 사랑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는 거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외면하고 밀당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착하는 사람을 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나의 감정을 과도하게 흔드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잘해줬다가 어느 날은 차갑게 대했다가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대하면서 내 감정까지도 불안하게 뒤흔드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기술이나 전략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막 뒤흔드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기술들에 휘둘리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정말 성숙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내 마음을 뒤흔들고 불안을 자극하는 전략이나 기술 절대 안 통해요. 오히려 안정적이고 건강하신 분들은 나한테 그런 감정을 주는 분 빠르게 손절합니다. 그래서 안정애착의 분들이 안정애착 분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평온하고 안정된 관계를 재미없다, 지루하다, 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이렇게 평온하고 안정된 관계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스스로의 마인드셋을 계속 하세요. 인스턴트 푸드 자극적이고 맛있지만 내 건강을 해치고 오래 못 삽니다. 5번째, 구원 심리가 강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심리라는 게 누군가를 내가 막 구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인정 욕구를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고 구원을 해줄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끌려요.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잘 끌리죠.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관계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랑 굳이 문제에 얽혀가지고 지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좋은 관계의 의미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꼭 무언가를 해주고 해결해줘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 관계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고 도와주려고 해요.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중요하죠. 아무리 훌륭한 심리상담사가 있어도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바뀌려는 의지가 없으면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심리상담사도 이 내담자 절대 더 나은 방향으로 성격이든 심리든 개선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줄 수 있고 문제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는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과거에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내가 해줄 게 많은 사람,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구원 심리를 기반으로 한 나의 사랑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구원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연인은 치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부터 명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연인 관계는 내가 희생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거든요. 절대 내가 구원해주고 치유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구원 심리에 빠진 거예요. 6번째,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 아무나 만납니다. 혼자인 게 싫어서 연애를 선택을 해요. 우리가 연애를 선택을 할 때는 물론 외롭고 이성이랑 뭐 스킨십도 하고 싶고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연애를 선택을 하죠. 성장의 욕구도 있고. 그런데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혼자인 공허함, 결핍, 그냥 혼자라는 것 자체를 잘 견디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탐색하고 썸을 타고 계속 연애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애의 공백기가 짧습니다. 헤어지면 또 바로 새로운 사람 찾고 또 새로운 사람 사귀고 계속 끊임없이 연애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가 연애를 하는 그 대상보다는 연애 자체가 필요해서 연애를 해요. 내 혼자 있는 그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보기보다는 내 결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하고 항상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약점을 활용해서 나에게 자신이 필요한 거를 취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성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외로우니까 똑같이 외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비슷한 심리적 건강 수준의 사람한테 끌리고 그런 수준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외롭고 결핍이 큰 사람들끼리 만나니 만났을 때 감정 소모가 크고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도 자신의 외로움만 해소하고 자신의 결핍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외로움을 못 견디시는 분들은 당연히 외로움을 잘 견디는 내성과 독립성을 키우셔야겠죠?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셔야 됩니다. 7번째, 자기 이해가 부족한 사람.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선택한 연애고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한 게 과연 정말 나의 행복의 기준과 부합할까요? 내가 그동안 했던 연애, 관계의 장점과 단점도 잘 모르죠. 나는 연애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도 어렵고 내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어렵고 계속 연애할 때마다 같은 실수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연애를 해야 행복한지 잘 모르니까 감정적으로 끌리는 데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요. 내가 어떤 연애를 해야 행복한지 기준을 알아야 사람을 선택할 때, 관계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고 이끌어 나갈 거잖아요. 근데 내 행복의 기준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감정이 끌리고 감정이 좋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 사람을 선택하고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내 행복의 기준보다는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내 감정이 끌리니까 그런 이유들로 연애와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당연히 연애도 지속성이 짧거나 그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난 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관계를 지속할 때 어떤 무의식적 패턴을 반복하고 매번 연애할 때마다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실수를 하는 사람인지 그 연애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애는 그냥 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있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고 소중히 대할 때 진짜 좋은 사람과 건강한 연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나 자신부터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 하게 될 겁니다.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